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선 때. 네. 유세 현장에서 제가 네. 정말 자주 마주쳤었는데 그렇죠. 강원도에서도 네. 뵙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예. 오마이TV가 이번 대선 승리에 가장 저는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봅니다. 항상 현장에서 여론을 만들어 주시고 네. 또 이재명 그 당시 후보 많이 조명을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윤 정권을 끝장내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훈장을 줘야 된다. 내랑 극복 훈장. 내랑 극복 줘야 훈장.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오마이TV의 있습니다. 내랑 극복 훈장. 네, 네. 아유 뭐 네. 저희 뭐 시청자분들이 사실 마음속으로 다 이제 주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사태 이후 12월 3일 이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네.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국민들이 힘들었습니까? 아유 너무 힘들었죠. 그때 이겨냈어요. 밤잠도 네. 제대로 못 주무시고. 네. 그걸 이겨내고 이재명 네. 대통령 당선으로 네. 국민 주권 네. 정부가 탄생이 됐는데 네. 그 딱 출구조사 결과 딱 보셨을 때 네. 어떠셨어요 기분? 기분이 좋았죠. 사실 그 정도 격차가 나면은 이제 뒤집어질 일이 없잖아요. 네. 개표 과정에서도. 그래서 너무 안도했고요. 실제 감격스러웠죠. 네, 제가 감격스럽고. 작년 8월에 전당대회 할 때 네, 제가 최고위원 전당대회 때 공약 2개 다 걸었던 게 2개예요. 2개 다 제가 완수했다. 첫 2개 다. 번째가 예? 윤석열 정권 끝장내겠다. 두 번째 공약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 이재명 정부 만들겠다. 다 끝냈어요. 다 이루셨네요. 네, 다 국민들 또 우리 지지자분들 이재명 후보와 같이 한 거죠. 네. 네, 그 유세 현장에서도 시민들 많이 만나셨지만은 그때 네. 개표 날, 네, 그러니까 투표하고 개표할 때 그때도 여의도에 오셔가지고 네, 많은 그렇죠. 분들 만나셔서 네, 네. 그 기쁨의 현장을 또 함께하시고. 네. 그래서 사실 예. 여의도에 그때 한신가요 거의 확정 가까이 될 때 확정됐을 때 제가 엄청나게 고함을 쳤어요. 그동안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크게 맞아. 크게 고함 지르고 그랬었죠. 많이 호응하시고 축제 네. 한마당도 볼 네. 수가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네. 들어선 다음에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예. 최고위원으로서 또 하나 공약을 어떤 하려고 거요? 그래요.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 최고위원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네. 달성하겠다. 근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공은 5년 후에 평가를 받아서 민주정부가 다시 이어받는 거죠.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다. 정권을 재창출하는 그렇죠. 것이 네. 해야만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네. 각계각층에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네. 계속 선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마이TV와 함께 박정호 네. 기자와 함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일주일 됐는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정말 효능감 느낀다. 네. 이재명 대통령 뽑아놨더니 우리 삶이 네. 바뀌고 있고 네. 물론 갈 길이 있습니다. 아직 멀다고 느껴지는데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코스피도 오늘 계속해서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체감을 좀 많이 하신다는 말씀 하시죠? 어떻습니까? 네, 어제 사실 제가 예? 지역에 계속 골목 돌면서 예. 사례 인사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시켜줘서 고맙다고. 근데 확실히 음식점이라든가 식당 이런 데에 사람이 훨씬 많이 붐비고요. 네. 그래서 얘기를 나누어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조금 좋아졌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다들 편안해하니까 이제 외식도 하고 저녁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네. 맥주도 마시고 이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렇다라고 하고 대부분 또 만났던 분들도 너무 편안하다. 그리고 이제는 TV 볼 맛이 난다. 네.
또 유튜브 볼 맛이 난다. 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얼마 안 네. 됐는데도 효능감 있게 막 아. 성과가 나는 것 같고 음.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다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네.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참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들으셨지만 그게 뭐 전국, 네,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가. 네, 네, 더 나아가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해외 동포께서도 네. 아 정말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격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 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실제 제가 진접 지역 상권 있는 지역하고 오남리 저희 지역 다녀봤는데 아 이제 좀 살아나는구나 하는 네. 걸 느꼈어요. 대선 전에는 식당 가면 텅텅 비어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아. 어저께는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시작하고 음. 식당이 다는 안 차지만 한 반 정도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네. 그게 더 보기가 좋았어요. 네. 그걸 우리 네. 정말 딱 어디 거리를 가든 간에 아니면 네. 어디 술집이나 식당에 가든 간에 네. 달라진 게 느껴지니까 아, 그럼요. 거기 자영업자뿐만이 아니고 손님들이 가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네. 이걸 느끼니까 네.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는 그런 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금 매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주말 사이 이제 관저에서 또 네. 만찬도 네. 있었고 그렇죠. 네. 분위기 좋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아니,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 간접 만찬이 그 한남동 가신 지 한 2, 3일 며칠 안 있고 바로 그러니까요. 바쁘실 텐데. 하루 전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내일 토요일 날 뭐 6시까지인가 뭐 만찬이 있다고 오라 해서 갔는데 1기, 2기 지도부 그걸 일기, 같이 전현직 뭐 지도부. 전현직 지도부를 네. 같이 했고요. 그래서 한 25분 정도 아. 같이 간 것 같고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지도부 같은 데는 내란을 같이 겪으면서 다 전우회가 생겼잖아요. 전후에. 그래서 어려운 그리고 이제 대선 승리를 해서 네. 너무나 그 소원성취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요. 네. 그래서 하기애애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렇게 개인별로도 사진을 다 또 배려 차원에서 찍어줬는데 이 정청래 최고가 제일 먼저 찍었는데 네. 그분 되게 그 한데 그날은 긴장하시더라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재명하고 아주 스스럼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예. 대표시 스스럼없이 얘기를 뛰어왔었는데. 하는 모습이 호흡 많이 맞췄었는데. 비춰졌는데 예. 대통령 이재명을 처음 봤잖아요. 첫 주자가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우리가 농담을 하고 해서 조금 풀어지고. 풀렸고 그랬는데 확실히 대통령 이재명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고 예. 다 같이 이제 정권을 찾아왔으니까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러려면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민생에 대한 성과,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성과를 내야 되니까 네. 그런 걸 위해서 좀 노력을 하자라고 다짐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좋은 자리였죠. 정말 이 너무 정말 기분이 좋고 네, 소원 성취라는 말씀하셨지만 네, 누구나 다 이제 꿈꾸고 기다렸던 네. 그 순간이니까. 네. 그리고 얼마나 또 좋았을까. 사실 저기 한남동 관제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윤석열이가 갑자기 이전해서 그래서 외교부 장관 네, 공간 외교부 자리인데. 장관 공간을 뺏어서 들어가고 네. 뭐 리모델링을 하고 뭘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거기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비밀 네, 구역이기 때문에 네, 갈 수가 없었고. 네, 근데 정원에서 사진 찍어서 좀 네. 올리셨는데 예. 자 정자 있고 뭐 저기 수영장 개수영장 의혹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네, 저는 예. 수영장이라고 거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기 그 조경 목적으로 수변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수변 공간을 하면 저 깊이를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게 계단으로 이렇게 돼 계단식으로. 있잖아요. 음. 저 윗계단은 한 30cm 정도 네. 물이 차고 밑에는 한 50에서 60cm 정도 한 1m 뭐 그렇게 물 깊이가 달라요. 수영장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기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생뚱맞더라고요. 아 저기 또 그렇잖아요. 정원에 하고 뭐 이런데 어울리지 통상 않네요. 연못을 만든다든가 한다면은 타원형으로 하고 분수도 작은 분수로 한다든가 네. 물이 졸졸 내려온다든가 그런 아하. 구조로 하는 것이지 저것은 개 수영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토의했어요. 이게 뭔가 다들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 강아지 수영장, 개 수영장이다라고 봤고요. 아마 이 윤석열 부부가 키웠던 반려견들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개도 강아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깊이를 다르게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저기에 그럼 만약에 사람이 앉아서 발을 담그는 시설이라면은 네. 저기 의자 같은 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네. 개들이 뛰어가다가 수영하고 이렇게 또 폭이 한 2m니까 빠져도 금방 헤엄쳐 나올 수 있게. 예.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개 수영장, 강아지 수영장 쳐보니까 어. 실내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좀 모형이 있더라고요. 크기가 저 정도 되더라고요. 아 크기가. 실내에 만들어. 네, 예. 여기는 이제 정원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또 만든 게 아니냐. 네. 원래 여기는 장독대가 있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윤건영 의원이 예. 보니까 인터뷰한 데 보니까 장독대가 장독대. 있어서 기빈들이 오시면은 한국의 문화, 그렇죠. 장독대 뭐 이런 거 문화를 설명하는 자리인데 생뚱맞게 저렇게 해서 뭐 분위기 좋을 일도 없죠. 그리고 저것이 네. 분위기가 좋으려면 저기에 또 위험하더라고요. 헛디디면 빠지게 돼 있잖아요. 저기 그렇죠. 분턱 불빛이 하나도 없고. 없고 뭐 불빛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네. 통상 저것이 그 수변 공간으로 이쁘게 하려고 하면은 약간의 거기 빠지지 않게 그런 시설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가 뛰놀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걸로 저는 거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있겠고 뭐 어항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댓글도 있는데 어항은 아니었죠. 어항은 아닐 것 같고. 네, 어항은 뭐 네. 물론 뭐 고기를 키우면 어항이 되겠지만 물고기를 키우려면 그 안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 정화 장치, 공기 정화 이런 거. 장치도 있고 또 거기에 수초도 키워야 되고 네. 다 하잖아요. 예. 그 안에는 또 돌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나서 아하. 고기들이 피하고 쉴 공간도 만들고 네. 전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다. 네. 그럼 이건 나중에 좀 어떻게 됩니까? 원복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사실은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거 조사하고 수사하면 금방 나오죠. 저 용도가. 왜냐하면 저걸 설치한 업체에게 어떤 용도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요구한 사양을 보면은 금방 네. 저것이 뭔지 알 것이고 업체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만든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를 하면은 금방 나오는 것이고 저는 저것이 만약에 개 수영장으로 만들어졌다면은 본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저것은 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본인들의 반려견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본인들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갈 때는 원상복귀를 해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그런 것까지 저는 다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이거 밝혀야 된다. 사진 잘 나오셨어요. 네, 사진 잘 잘 나왔죠. 사진 잘 나왔고. 네. 이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셨는데 네. 특별히 뭐 강조한 메시지나 말씀.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전하셨지만은 네. 혹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그런 메시지.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네. 대통령과의 대화 이건 다 비밀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얘기한 정도가 얘기하는 것이 갈래죠. 근데 이제 대다수는 사실은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한 팀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자. 이재명 정부 성공하려면은 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네. 민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지역에 이번 대선 때 득표율이 얼마였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했는데 대다수는 하여튼 이번 대선을 에 대해서 다들 축하하고 성공을 위해서 다짐하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뭐 저는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네. 좀 조언을 드리긴 했어요. 안보 근데 분야에 지금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안보가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렇게 네. 용산을 이전하면서 우리가 네. 사실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지적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 의원님께서 네,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염려점, 우려점 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보완하고 네. 그 우려를 어떻게 없앨 네. 것이냐 네. 이런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네. 사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저는 저 의견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간제에 들었고 용산으로 오셨기 때문에 청와대를 충분히 리모델링을 해서 시간을 좀 갖고 가시라. 근데 리모델링 하려면은 아마 최소 3에서 6개월 걸릴 거다. 왜냐하면 NSC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용산에 왔을 때 NSC를 새로 설치하고 하는데 장비를 구입하고 맞춤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당시 한 3개월 이상 걸리더라. 그래서 시간을 갖고 하시면 좋겠다. 지금은 민생에 집중하시고 네. 그런 거는 말씀을 드렸죠. 네. 뭐 그대로 지금 이제 되고 있다. 네,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가 바로 장관 차관, 공공기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국민 추천을 받겠다 네, 이런 네, 건데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은 저는 이재명 정부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 주권 정부를 표명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는 당원이 주인인 당을 만들겠다 해서 당원들에 의해서 최고위원 당 대표를 뽑는 비율을 높였고 이번에 원내대표도 사실은 국회의원은 반장 뽑는 건데 당원은 이번에 반영하듯이 20% 반영됩니다.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고요. 네. 이번에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 해서 이제 장차관들도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 검증을 하고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의 눈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네. 그럼 누가 장관하고 누가 어떤 분이 차관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내고 그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은 검증을 거쳐서 이래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밀실에서 했잖아요. 밀실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같은 데는 뭐 지인, 검사 출신, 뭐 특정 고 출신, 특정 대 출신 뭐 이런 사람들 써서 불평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국민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 국민의 집단지성이 잘 발휘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사실 인재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해요. 사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뭐 경제, 안보, 뭐 외교 모든 분야의 사람을 예술, 뭐 체육 분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저런 추천을 받다 보면 국민들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추천하기 때문에 당장은 장차관을 안 쓰시더라도 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에서 가장 우수하신 분, 또 성격,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추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인재를 크게 쓸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그냥 저 괜찮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실제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본인도 할 수 있으니까 인증해서 할 수 있더라고요. 인증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추천해 보시고 혹시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또 만약에 발탁이 되면 또 효능감이 생기잖아요. 그렇네요. 정말 이제 네. 국민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 네. 또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가 생기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처음 생겼잖아요. 예. 물론 이것이 장점만 다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단점도 있죠. 그런데 일단 해봐야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어서 또 보완하고 점점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일단은 용기 있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을 파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 주권 정부로서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천도 이제 본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본인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좀 뭐 영향이 미비할 것 같고요. 국민으로부터 받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수십 명에서 수만 명 이렇게 한 사람에 집중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 전체가 모두 분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뭐 본인 추천할 수도 있죠.
최재봉 교수님이 좀 떠올라가지고 네. 여쭤봤는데 그렇죠. 네, 할 수 최진봉 있다. 교수님 아주 네. 훌륭하시잖아요. 언론 분야의 전문가시고 또 누구보다도 네. 실제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네. 이번 내란을 극복하는데 아주 공을 많이 세우신 분이죠. 그런 분들 네. 많이 추천해 주시면은 그러게요. 또 그동안 만약에 후보군에 없었다면 또 후보군에 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뭐 또 추천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장관들이 여러 명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쭉 내가 뽑은 내각 뭐 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기관장도 많지 않습니까? 기관장도 할 수 있고. 기관장도 많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장관 차관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한번 밝힌가 하고 그럼 속 시원하잖아요.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백악관 브리핑처럼 이제 우리도 뭐 기자들을 촬영하는 네. 그 시스템을 간다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는데 뭐 여기에 네.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는. 네, 그렇죠. 이번 조치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사실은 뭐 모든 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네. 이 제도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댓글 같은 거를 읽으면서 국민의 목소리 중에 아이디어를 좋게 받아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봐요. 지금 보면은 기자실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방부든 여기 그 소통관이든 국회도 네. 일방형이에요. 기자들은 안 보이고 앞에 화면에 있는 대변인이라든가 앞에 나오는 사람만 비추는 구조니까 이거는 저는 과거 방식이라고 봐요. 그러면 사실 질문하는 사람은 목소리만 멀리서 들리고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요.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잘 없어요. 어떨 경우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는 생중계로 보면. 쌍방향으로 이렇게 다 비춰주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네. 기자분들의 질문은 개인이 저는 질문한다기보다는 국민을 대표해서 궁금증을 기자분들이 질문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냥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책임감 있게 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에 기존 미디어와 다르게 뉴 미디어 시대에는 쌍방향이잖아요. 지금 유튜브 오마이TV도 지금 이거 보면서 실시간 댓글 그럼요. 해주시면 실시간 반응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댓글 보니까 경남 서로. 도민님이 네, 네. 김병주 국방부 장관, 빠기님께서도 김병주 국방부 장관님 뭐 이렇게 반응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런 반응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기자회견이든 모든 방송이 소통형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쌍방향으로 일방향이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민들과의 소통을 누구보다도 그동안 잘해 오신 분이고 앞으로도 하시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렇죠. 아마 기자분들 중에서도 네.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네. 본인의 얼굴을 비춰보고 싶잖아요. 아, 제가 가야 네. 되는데 제가 청와대 그러니까 출입해서 가서 질문을 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 박정호 기자님 얼굴도 비춰주고 네, 네, 네. 또 개념 비추고 있는 싶습니다. 질문을 하면 국민들 보기에 박정호 기자 개념이 있다, 아주 유능하네 하면 또 국민 추천도 할 수가 있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장점이 더 많은 그런 제도고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시대에. 저는 예. 대통령실을 일단 실험적으로 해보고 괜찮으면은 각 그 부서 있지 않습니까? 네. 국방부 뭐 각 그 부서라든가 국회 이런 데도 카메라 몇 대만 더 설치하고 조금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쌍방향으로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쌍방향 소통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네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데이터와 소스 코드를 모두 삭제하면서 홈페이지 정식 개통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지난주에 예. 되게 붕괴했던 와. 것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다 제거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컴퓨터를 설치하고 안정화하는데 2, 3주 걸려요.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예, 예.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다 제거하면 저거 한두 달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또 완벽하게 하는 데는 한 6개월 걸려요. 그럼 이걸 업무 공백을 가뜩이나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데 업무 방해죠. 그래서 제가 붕괴를 지난주 최고위원회에서도 막 하면서 네. 이것은 진짜로 청야 전술을 쏘고 있다라고까지 제가 호평을 했는데 청야 전술이 뭔가 하면은 이건 적에게만 쓰는 전술이에요. 네. 우리가 열세할 때 땅이 또 넓고 할 때 적이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들판에 있는 곡식을 다 태우고 네. 집도 사실은 옛날엔 다 태웠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직기나 의복, 식량 다 태우고 도망가거든요. 그럼 저기 점령했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활용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전술이거든요. 이것도 우리 아군에게 국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많아서 진짜 잘 안 쓰는 전술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12.3 내란 때는 완전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더니 물러갈 때도 정권 잃고 물러갈 때도 초토화시키고 가고 이게 이게 뭡니까, 하자는 진짜?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누구 지시에 의해서 네. 했는지 수사하고 조사해서 저는 엄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역사는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어지는 건데 아마 이것은 아마 내란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뒤가 많이 꿀리니까 청야 전술을 썼다고 봐요. 그것은 진짜로 혈세 낭비죠. 업무를 공백이 생기는 거죠. 국정에 공백을 생기게 만드는 거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사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거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 사실 이제 무덤 같다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을 정도로 네.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실 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 공무원들 복귀시키고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 직계류를 관저도 시키려고 없대요. 네, 직계류가 없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저도 싹 비워온 것 같아요. 진짜 이 끝까지 이러네, 끝까지 이러네. 네. 그리고 지금 당내 얘기를 잠깐 하고 가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곧 이번 주에 선출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뭐 마음의 결정하셨습니까? 뭐 마음의 결정은 대략 했는데 또 이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게 2개가 있어요. 네. 다른 원내대표 선출과 다르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처음 하는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고요. 네, 처음 뽑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뽑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잘해야 이재명 정부와 발맞추어서 파트너로서 국회가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면서 당원에 의해서 20%라도 의사가 반영되는 투표입니다. 그동안 원내대표는 사실은 원내는 국회만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반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만 투표 권한이 있다 보니까 당신과 좀 분리가 되는 때가 많다 보니까 당원 주권 시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당원분들도 고민을 똑같이 해야 된다. 누구를 뽑을지 제가 서로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당원분들이 판단하시라. 합동 토론회도 어제 있었어. 보시고 또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분들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두 분 다 명확한 것은 친명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두 분 다 지금 저렇게 마주 잡았듯이 다 똑같이 인정하고 저는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 정부와 발을 잘 맞추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끌 원내 사령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마 여기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 권리 당원분들은 투표권이 있으니까 꼭 투표해 주시고요. 하실 때 지금 고민되시겠지만은 계속 한번 좀 찾아보시면은 판단을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누가 될까? 누가 될까? 궁금한데 아마 뭐 의원들도 투표하겠지만 34표의 그런 비율로 효과 그런 힘이 있는 권리당원의 뜻도 중요하니까 거기에 당락이
갈릴 수가 있어요? 20%면은 34분의 국회의원 표입니다. 네. 그러면 당락이 거기서 결정이 그럴 수 나죠. 사실 있어요. 원내대표 선거해 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비율이 20%, 국회의원 수로는 34분의 투표 그거기 때문에 네.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결판이 날 수가 있다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기대가 되고 누가 됐던 간에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여기에는 다 이견이 없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그 두 분 차이는 다 있다. 오마이 TV 와서 인터뷰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럼 오마이 TV 보셔도 되겠네요. 보면은 두분 다 거 이제 찾아서. 비교할 수 있고. 오마이 TV 서영교 오마이 TV 네. 김병기 치면은 이 인터뷰 한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오마이 TV 구독하셨는지 확인하고 음.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이 선거가 어떻게 보면 뭐 축제처럼 또 치러질 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이 경찰에 2차 소환 불응 의견서를 제출했다. 네. 이런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끝까지 뭐 버티게 한다. 그러니까요. 체포도 각오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빨리 저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네, 이제 뭐 특검 3개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곧 구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제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다. 근데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뭐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을 구성해야 되고 또 어떤 사무실을 또 구해야 되고 그 등등 하는데 체계를 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게 하도록 저희들 시간까지 명시를 시기까지 그러니까요. 했고 인원도 특검 늘렸잖아요. 추천 시간도 그러니까 있고. 세 개의 특검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네. 빨리 윤석열 부부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 부부 구속 네, 꼭 네. 있어야 된다. 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하는 거. 생각하고 있죠. 네. 3대 특검 이 특검 추천은 어떻게 할지 네. 후보 추천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좀 오늘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올 최고위에서도 토의했었고요. 토의했어요? 네, 많이 여기도 추천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여러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네. 지금 이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민주당은 이거 특검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예. 속도감 있게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네.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7월부터는 우리가 3대 특검법 여기에 따라서 특검이 활동하는 모습, 네, 특검발 뉴스를 많이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예. 거는 우리 박찬대가 지금 원내 대표잖아요. 네. 현재 원내 지도부가 아주 그동안 일을 잘했어요. 내란을 겪으면서도 아주 뭐 살라미 전술이니 다양한 전술로 그때 고비를 넘겼는데 네. 지금도 마지막까지 모든 걸 해결하고 가겠다 막 의지를 보이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검도 이거 빨리 그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대표 선거 나온대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글쎄요, 그건 미정이고요. 궁금한데. 네, 네, 그것은 뭐 예. 아직 당 대표 선거는 좀 남았죠. 좀 남았죠. 대선 이후에 4개월까지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원내대표가 뽑히면은 당 대표 직무 대행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원내대표는 그래서 더 중요한 면도 있고요. 그렇네요. 그럼 이제 차기 원내 지도부와 당 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저희들 최고위에서 그런 네. 것들을 잘 해서 공백 없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엔 또 뭐 당 대표 직무대행은 하지만 최고위원들이 김민석 수석 최고만 빠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현 지도부가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생각과 같이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당과 정부와 또 대통령실이 네. 잘 그 합해서 또는 잘 코드를 맞추어서 속도감 있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속도감 있게 싶네요. 네. 가고 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특검 얘기를 했는데 네. 내란 특검에 대해서 이거 안 밝혀진 게 너무 많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노상원 수첩, 노상원의 실체, 네. 이 대량 학살 지시한 배우가 있을 터인데 이 배우가 누구냐, 또 어떻게 준비를 한 거냐,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 그럼요.
이 특검 세 가지 다 사실은 최종 지향하는 지점이 보면은 윤석열 부부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내란 특검은 저는 제일 비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아직 내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노상원이가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하면서 책사 노릇을 한 것인지 네. 이런 것도 잘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이 노상원의 그 USB에 보면은 뭐 YP 작전 계획해서 Y는 윤석열을 P는 프레젠터 대통령 만드는 프로젝트까지 2020년에서 21년 경에 작성된 걸로 보면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책사 노릇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부터 그럼 노상원 수첩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는가? 이 윤석열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김용영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졌는지 네. 또 그것이 아마 내란의 마스터 플랜이 아닌가 그런 걸 다 밝혀질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작성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군 생활을 했잖아요. 네. 거기 보면 글씨체가 막 날렸었잖아요. 아. 자기가 쓴 꼼꼼히 쓰잖아요. 그 상급자가 할 때 통상 수첩을 작은 수첩을 예,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받아쓰기. 김용영과 노상원은 되게 친해요. 친하면 그렇게 막 날려 빨리 안 쓰거든. 얘기하라 그러고 저 친하니까요. 그렇죠. 뭐 근데 듣고 그냥 나중에 써도 윤석열 정도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이나 그 위에 하니까 막 잊지 않고 오랫동안 얘기면 빨리 날려 쓰고 그 필체 그런 걸로 봤고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저는 분명히 이것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관여해서 지시하고 네. 회의할 때 막 날려 쓰고 어떤 거는 동글라미 몇 개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이 혼자 쓴 거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쓰면은 그렇게 안 쓰고 통상 노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정리를 계획을 잘 하잖아요. 꼼꼼하게.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필체하고 이런 걸 분석해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윤석열과 관련이 있다. 그런 것들이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거죠. 네. 그렇네요. 네, 듣고 네. 보니까 네, 네. 누가 뒤에 있느냐, 윤석열 아니냐 이런 의혹들 네.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이 외환죄, 외환유치죄 네. 이것도 지금 내란 특검을 통해서 그렇죠. 밝혀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외환죄가 예. 그동안 수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건이 혼란한 상황이잖아요. 경찰도 통제하기 어려운 혼란한 상황. 아마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군은 복종하게 돼 있거든요. 비상계엄을. 그런데 이제 큰일 그 날 수단으로 북한의 그 도발을 유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그런 것들이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6월인가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시키면서부터 한반도 남북한의 긴장을 서로 높여가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도 높이고 북한도 높이고 그래서 계속 에스컬레이트 돼서 하루가 멀다 않고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아오고 북한의 대남 확성기 우리도 대북 항성 들고 그래서 적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그 괴로움 속에서 살고 했잖아.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 안 날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에스컬레이트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서로. 조용하네요 지금. 네네. 그리고 도발도 지금은 뭐 아마 그때도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네.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수출하고 파병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에스컬레이트 돼서 올라가고 우리가 북풍을 유도하더라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저는 첫눈이라고 봐요. 그때 평상시 같이 북한이 우리가 하면은 그 이상 똑같이. 대응을 해서 실제 도발이 일어나고 하면은 혼란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몇십 배 또 보복해버리고 네. 대응해버리면은 국지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실제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대의 명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에서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경찰도 그렇고 그러면 계엄이 성공을 했을 거고 그러면은
저나 박정호 기자님은 지금 여기에 없고 없죠. 서해안에 네. 고기밥이 됐을 확률이 많죠. 아니면 어디 비원 펑크에서 신음하고 있든가. 끔찍합니다. 아니면 뭐 예. 저 어디 섬에 가서 갇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네. 막아주신 거고 슬리퍼 네. 차림에 네. 막 그 당장 달려오신 시민들이 그 계엄군을 막아섰고 네. 또 국회의원들도 함께 다 모여서 담을 넘고 국회의원에 들어가서 네. 계엄 해제 의결도 하고. 네. 참. 그래서 요새는 예. 저도 마음이 편해요. 이제는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안 입어도 되고 그리고 길거리에도 이제는 밤에도 혼자 잘 혼자 다니거든요. 전에 사실 내란이 막 치달릴 때는 혼자 식당도 가기가. 못 가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아주 너무 편안합니다. 네. 그게 다 국민들의 덕분, 국민들의 그렇죠. 힘. 국민들의 예. 힘이고 국민들의 덕분이죠. 네. 그 이후에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마 내란성 스트레스에서 좀 해방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다행이고. 자, 이런 가운데 이거 아마 좀 여쭙고 싶은데요. 속보가 아까 들어왔는데 우리 이제 KF-16 전투기 한 대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훈련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조종사가 비상 탈출하고 기체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뭐 이제 비행기 사고 이런 게 또 이어지다 보니까 오폭도 있었고 네. 낙하물 사고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12.3 내란 이후에 네. 지금 군이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휘체계가 제대로 안 서고 하니까 저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난 3월에 전투기가 포천 민가에 폭탄을 투하해 갖고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가 있었잖아요. 너무나 황당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는 또 뭐 소총을 차에 놓고 렌트 한 맞아요. 차에다가 이거 지금 놓고 황당하더라고요. 반납을 해서 네. 4일 동안이나 몰라서 민간인이 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는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소총은 중요하니까 매일매일 목숨이죠, 목숨 같은 거죠. 입출력 같은 거를 네. 기록하고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소총을 4일 동안 뭐 렌트카에 놓고 반납을 하고 몰랐다는 거는 큰 거죠. 그래서 빨리 군이 좀 정신을 차리고 지체계를 빨리 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저도 조금 전에 그 속보를 보고 왔었는데 네. 그래서 훈련하던 전투기에서 조종사들이 안전하다니까 천만 다행이고요. 천만 다행입니다. 기체가 파손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왔거든요. 아마 그 비상 탈출을 조종사가 한 상태였다 그러면은 네. 이제 비행기는 더 이상 전투기는 쓰기 어려울 상태까지 파손됐을 확률이 있거든요. 네, 비상 탈출을 공중에서 했는지 밑에서 이륙하면서 했는지 그런 것들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요. 이 군 기강 문제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원래 질서 없는 예. 군대는 방향 잃은 배와 똑같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아. 그래서 빨리 군의 기강을 좀 바로 세우고 네. 그러려면 빨리 그 내란을 좀 종식을 시켜야 되거든요. 군내 내란 세력을 빨리 핀세트 뽑듯이 딱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의 사기도 올리고 그러면 사기가 올라가고 하면 이런 사고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질풍가도님이 김병조 의원님 국방장관 하세요. 뭐 이런 댓글도 좋은 세상님도 네. 이래서 국방장관은 김병조가 답이다 이런 아이고, 의견. 감사합니다. 오마이TV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방송하고 네.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 예. 자 어제 보니까 우상호 민정수석이 국회에 와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만나고 네. 또 이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위원장도 만났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요구를 하더라고요. 요구를 하고 네. 뭐 비판적인 얘기를 김용태 위원장이 하던데 어떤 우상호 수석이 전달하겠다 이렇게라고 갔지만 네. 제 국민의힘은 모습 보면은 글쎄요 이런 요구를 할 만한 자격이 되느냐 이런 지적 비판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은 뭐 지금 내분으로 홍역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렇게 대선을 패배하고 내란을 이렇게 옹호하고 그런 당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은 이미 내란 옹호당이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까지 제가 주장을 하고 대선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 자성의 목소리를 없이 대선 후보도 내고 또 그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이 됐는데 일단은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허니문은 한 1년 동안은 기다려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되는데 벌써부터 그게 발목 말입니다. 잡기에 급급하고 있죠. 사상건건. 네, 사사건건 비판, 발목 잡기 계속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데 네. 지금 뭐 내부 사정을 보더라도 지금 홍준표가 하와이에서 돌아오면 뭐 네. 이준석하고 신당을 만들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준석 의원은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또 네. 부인을 하던데 참 복잡합니다. 이 그러니까 야권 이쪽이 복잡하죠. 네네. 보수 쪽이 김문수가 나올 거냐, 뭐 한동훈이 나올 네. 거냐, 뭐 네.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네. 참 뭐 싸움 구경이 재밌다곤 하지만 그렇죠. 우리 국정과 대한민국 위해서는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면서 그럼요.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일단 야당도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바라보고 민생이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걸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집안 싸움에만 집중하고 네. 이재명 정부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이제 벌써 발목 잡기 이제 일주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네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네. 이 일주일 됐는데 이 정도면 나중 되면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국민의힘의 비판, 또 공세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민주당이 잘 해야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대응 네, 네. 아마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이렇게 하면 더 똘똘 뭉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여의도 오셨었네요. 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렇죠. 예, 한국거래소 찾았네요. 네. 공교롭게도 오늘 또 2,900선을 코스피가 돌파를 그러니까. 했었다가 뭐 지금은 조금 네. 내려와 있는데 네. 3년 5개월 만에 2,900선 돌파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렇게 오르는 이유는 네.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는데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요, 막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한 4조 규모까지 들어왔다고 아침에 홍성국 최고위원이 발표를 하던데. 네. 그래서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외국인들도 믿고 있다라고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심리들이 벌써 반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반영되고 있고 그게 이제 주가로 나타나고 있고 네.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하니까 6거래일째 상승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선 다음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예. 저녁에 식당들 갔을 때 손님들이 좀 늘어나고 한 것도 마음이 편안한 것도 있지만은 예. 저런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와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1,400만 정도 예, 되신다 그래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이 쫙 올라가면 갑자기 부자 된 좀 것 같아요. 부자 된 것 예, 같잖아요. 뭐 그럼 그런 거. 저녁도 가서 먹고 예. 싶고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심리가 그 주가 지수와 네. 소비 심리가 연동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다 저는 어저께는 주가 지수와 연결 안 시켰는데 어제 보니까 네. 심리적으로 편안해서 식당에 많구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주가 지수를 보면서 보니까 예. 주가 지수가 오르니까 1,400만 정도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어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니까 좀 부자 된 것 같잖아요. 사실 네. 부자 됐고요, 일부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진짜. 그렇죠. 예. 네. 압도적 지지님께서 이번 달 3천 가겠네 이렇게도 네. 좋아하고 계시고요. 이게 심리,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네. 그래서 직접 이재명 확인하고 정부 있습니다. 때 네. 5천까지 5천. 가겠다고 공약도 했는데 네. 여기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실제 아. 경제 정책을 잘하고 하면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단지 네. 좀 무리하는 지점은 있죠. 국제적인 펀더멘털이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아직.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너무 네, 좀 네, 어려운 부분이 네.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 흐름상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잘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 예. 이재명 정부를 지원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돌파하게 되면은 5천 시대 주가를 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천 시대 네. 뭐 더 이상 꿈 뭐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네, 5년 안에 올 수도 있다. 네, 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병주 최고위원과 한번 쭉 달려봤는데 아니 계속 추천 많이 와가지고 네. 국방장관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예? 알 수가 없지만 네. 알 수가 없지만 또 국민의 뜻이 또 어떻게 반영될지는 또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또 언제 또 우리 김병주 의원님을 국방부로 보내드려야 될까 네. 그런 날이 또 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김병주 의원 유세 때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하고 지금도 네, 네. 지도부로서 민주당에서 네.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이 싸우려면 또 실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후방 지원이 좀 필요해요. 후원에 계좌도 한번 띄워드렸는데 네. 후원 이게 뭐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연말정산할 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초과될 때도 퍼센테이지별로 이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안내가 돼 있고요. 네, 김병주 의원 내가 응원한다. 김병주 의원 나 대신 열심히 싸워달라. 내가 실탄은 공급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네. 네, 이 저게 보여드리는 이쪽으로 후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의원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가시기 전에 끝으로 오마이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오마이 시청자분 여러분 요새는 마음도 편해지고 오마이 TV 시청하기도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TV 틀면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게 민생이나 여러 분야를 챙기는 모습 아마 흐뭇한 눈으로 바라볼 텐데 이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 탄생시켜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선봉에 서서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힘을 보태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려면 또 오마이TV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도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불리 김병주 한번 띄워주세요. 주불리 김병주 구독자 많이 늘었죠, 근데. 뭐 51만인데 50만 넘고는 거의 안 느는 것 같아요. 또 정치가 돼 있군요. 네, 거의 100만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100만은 안 받아고 한 60만만 돼도 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여론 지형에서 우리가 앞서야 되잖아요. 네. 이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잘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야 네. 많이 돼야 여론 지형에서 앞서고 중도 보수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것 네. 추천이 되잖아요. 오마이TV 주불리 김병주 채널들이 추천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다 보면 바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요. 특히 국회의원의 유튜브는 네. 돈이 안 됩니다.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광고를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익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니까 네. 돈 벌기 위해서 주불리 김병주 저렇게 해달라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주불리 공유하는 김병주. 차원에서 주불리 김병주 네. 또 오마이TV 같이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네. 오마이TV가 한 300만 갈 줄 알았는데 아직 못 갔어요. 250만 고지를 못 못 갔습니다. 넘었네요. 예. 빨리 넘어야 250 되는데. 고지를 넘도록 해주시고 저는 60고지, 60만 고지를 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불리 김병주 60만 또 오마이TV 250만 넘어서 300만 네. 주불리 김병주도 100만까지 네.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방송하면서 이준석 이 제명 청원 50만 돌파했다고 네. 100만 가나라고 제목을 달았었는데 네. 주불리 김병주 50만 넘어서 아. 100만 갑니다. 그걸 바꿔야겠네요. 바꿔야겠네요. 아, 그래요. 그렇구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네. 사랑해 주시고 응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